이 IP 제가 뭐 처음에 두서 없이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IP가 뭔가요? 이 얘기부터 좀 낯선 용어일 수 있어가지고 IP가 뭔지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게임 업계에서 IP라고 하면 좀 다른 게 많이 좀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IP라고 하시면 뭐 저도 그 IP 온라인을 해서요 그 위키 피드백과 뭐 이런 거 다 찾아봤는데 지적재산권이라고 되게 법률적인 용어로 접근을 많이 하시고 또 트렌디하게는 그냥 애니메이션 IP, 뭐 만화 IP 또는 그런 인지 형상적 IP로 접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컬처랜드라는 거부터 일을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왔지만 제가 내리는 정의는 IP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순히 뭐 여기 넥슨도 계시지만 그 외형적인 비주얼을 떠나서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를 IP로 보는 게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역 설명을 드릴까 너무 어려웠나요? 아니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남미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하던 회사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시장을 진출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인지도 없어도 거기에 있는 회사 전체 자산이 IP가 되고 그걸 통해서 모바일 시장을 진출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예. 뭐 그냥 단순히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 혹시 몰라서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자막을 띄워드리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네. 제가 어제 그 구글 앱스토어 모바일 요즘 트렌디 하니까 쭉 받았는데 그 무료 게임 1위, 5위, 43위 뭐 한 열 몇 개가 유명한 IP들. 그리고 그 전체 매출 순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출 순위도 3위 뮤 오리진, 뭐 8위 프렌즈팝, 9위 마블 퓨처 파이트, 10위 애니팝, 11위 프렌즈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기존에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임포팅해오는 IP들 말고 전작의 성공을 통한 IP들이 대세로 오는 트렌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마음의 소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애니메이션에서 넘어오는 그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넘어오는 IP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그런 게 좀 IP로 접근하는 게 있고 온라인에서 넘어오는 뮤, 뭐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뭐 트렌드로 좀 짧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재밌는데. 아침에 일찍 많은 분들 모이셔서 이게 갑자기 긴장이 좀 되네요. IP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대로 특히 이제 뭐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고 한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도 100년간 IP 만들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실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금방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자산이기도 하고 스포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장난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을 주면서 꾸준히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무엇인 그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IP라고 사실 얘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쌓아야지 이제 나중에 이걸 IP라고 얘기를 붙여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만들었다고 다 IP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누군가 그것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뭐 그게 감정적 소통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지속화될 수 있는 그 무엇인 대상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IP라고도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소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고객 수용자나 사용자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 마음의 자산으로 하나가 뭔가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어떻게 보면 IP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뭐 저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좀 더 쉽게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IP는 그 아이돌 가수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돌 가수들이 있다고 해서 혼자 자기가 아이돌 가수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는 그 열성 팬들이 있는데 이 열성 팬들이 항상 만들어주는 그 어떤
무형의 형태, 계속 사랑해주는 그런 어떤 대상자들이 있었을 때 이 인기 아이돌 그룹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게임에서도 그렇고 뭐 역시 그 어떤 사랑하는 마음과 그 팬심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계속 생성이 돼야지 이 IP가 결국에는 존재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새로운 시각이네요. 팬들이 만들어내는 유형무형의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때 우리가 IP라고 부를 만한 게 여러 가지 시각들이. 네. 저는 좀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권, 뭐 상표권, 디자인권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화나 음악 이런 데서 이렇게 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IP라고 하면은 무형의 자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형의 자산이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무형의 자산이지만 그게 소비자 입장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대부분 본인들을 좋게 만드는 뭔가를 주고 있는 그런 진짜 무형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IP 그 네 분 여러 가지 IP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셨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IP 얘기부터 꺼내서 못 들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아까 뭐 소개를 잠깐 여러분들 드렸습니다만 근황도 좀 듣고 싶어요. IP 관련해가지고 요즘 뭐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고 또 요즘 또 어디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뭐 좀 듣고 또 우리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사실 제가 그 IP 관련된 담당자 뭐 그런 역할을 해서 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마비노기도 역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터운 팬층이 있어서 많은 유저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유저분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또 특별히 그 일본 애니메이션과 제휴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제휴를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정말 그 엄청나게 까다롭고 그 검수 결과 같은 부분을 몇 개월 동안 계속 검수 결과를 맡으면서 그 애니메이션 IP를 그 결과가 온 데까지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게임을 이제 그 제휴를 런칭을 해야 되는데 시일이 계속 늦어지는데 저희는 조급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 저희가 이제 을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제휴사 쪽은 갑이 되는 건데 그게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래 너희들이 언제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우리께 더 정확히 들어가야 돼. 를 시작으로 한 검수가 6개월,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IP에 대한 건 정말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마비노기가 IP가 어디 거예요? 저희는 넥슨 거죠. 근데 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게임에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컨텐츠들을 저희 게임에 투입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 검수 결과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비노기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IP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업계에서 이제 IP 제휴라고 하고 IP 제휴. 네. 넥슨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뉴스 보니까 그런 팬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네코제 이런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네코제가 저기 어떤 거죠? 넥슨 콘텐츠. 넥슨 콘텐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넥슨에 있는 여러 게임들을 즐기시는 유저분들을 에게 그냥 게임으로만 접하지 않고 어떤 문화로서 그 하나의 좀 뭔가 새로운 춤을 하나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이제 네코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올해가 벌써 2회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저희 마비노기라는 게임에서 유저 초청 행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유저들이 유저 팬심인 거죠. 저희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소품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2차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유저들끼리 서로 이 사고파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네코제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저들도 분명히 게임을 사랑하는 이 유저들도 어떤 우리에 대한 IP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문화로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저는 뭐 못 가봤습니다.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이렇게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저희가 사실 그거를 하면서 그 예전에 그 월트 디즈니에서 나오는 미키마우스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미키마우스가 어떤 그 역시 미국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무슨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그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가 상징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거고 우리는 인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라서 역시 우리도 그런 게임들에 있는 주인공들, 이 캐릭터들을 계속 유저분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뭐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문화로 남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네요. 사실 뭐 그렇죠. 우리가 미키마우스 시리즈 요즘에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네.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그렇게 준비해서 사가지고 그게 IP군요. 마비노기가 이제 미키마우스급이 되는 거예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참 제가 방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바쁘신 시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개발해보죠. 하지만은 아까 사이사님이 잘 소개해 주셨지만은 2002년부터 지금은 없어졌지만 게임산업개발업, 게임산업진흥원 지금 훈계조진흥으로 통합될 때까지 사실은 있었고요. 통합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2010년도에 지금 학교로 사실은 왔습니다. 뭐 진흥기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업이 혹은 산업이 혹은 게임은 특히 이제 문화가 사실 다른 콘텐츠 분야와 달리 게임은 시작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게임 산업과 문화를 동시에 어떻게 조성하고 오히려 산업은 알아서도 굉장히 가는데 문화적으로 사람들한테 더 어떻게 접근할 거냐가 사실 굉장히 관건이었고요. 여전히 사실은 그 문제는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고 요즘 최근에는 질병 코드 만든다는 얘기까지만 나오고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는 거는 심의가 이제 자율로 갈 것처럼 지금 우리 시행이 돼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도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계획은 2003년도에 사실은 세운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중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으면서 계속 늘어지면서 거의 13년쯤 지나서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도 민간자율심의라고 하는 형태로 완전히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직접 수출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타워즈나 얼마 전에 뭐 스타워즈 에피소드 7도 개봉하기도 하고 뭐 스타트랙도 다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몇몇 유명한 미국의 드라마 혹은 IP라고 그냥 통칭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보면은 40년, 50년, 아까 미키마우스 지금 70년, 100년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가냐는 거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연령에 따라서 그때의 감수성이라든가 감동의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대 때 좋아한 거를 40대도 계속 좋아한다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 이게 특히 어떻게 보면 문화상품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게 계속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해야 하는 거고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한국도 100년간 IP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수 있는 거여서 과연 뭐 때문에 이게 올해 10년 동안을 지속하고 20대 때 열광했던 사람들이 60대 가서도 여전히 열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사실 제일 궁금증이었고요. 몇 가지 이제 제 가설은 이제 요즘 이제 마블 유니버스라고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월드를 구성해야 되고, 그 월드 구성했을 때 작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큰 이야기하고 잘 엮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제 지금까지는 가설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어떤 기업이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하는 얘기를 좀 듣기는 했고요.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기업이면 되는 거죠. 뭐 N모사다. 그런 거를 조금씩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만 사실 들어서 어떤 모드로 더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까 제가 IP가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주기도 하고 소통하면서 어떨 땐 그런 캐릭터라는 게 의지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속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려면 캐릭터하고 내가 소통하거나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캐릭터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해할 수 있거나 가지고 있으니까, 캐릭터 그림만 가지고 내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내가 더 이해해야 되나, 결국은 또 캐릭터의 스토리나 내러티브의 문제라는 게 발생하는 것인데, 영화 한 편만 보더라도 거기는 주인공만이 아니라 굉장히 부수적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인공조차도 모든 그 사람의 그 상황에 오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거기다 담을 수는 없죠. 항상 한정돼 있으니까. 게다가 주요한 역할을 조연은 더 분량이 적죠.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어떤 식으로 더 연계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서 세계를 계속 확장시켜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 이제 뭐 게임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영화도 필요할 수도 있고 소설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요즘은 좀 잘 못하지만 또 주변에 제 또래의 몇 명이서 이제 와우를 같이 하면서 목표는 가능한 한 레벨을 천천히 올리기 뭐 이런 사실은 와우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관련한 책들도 소설책이 번역돼도 나오는데, 소설책이 번역돼 나오니까 그냥 와우 게임만 할 때보다는 소설책을 보니까 와우 게임에 대한 혹은 그 캐릭터에 대한 제 몰입도라든가 감정이입이라든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등등등이 훨씬 더 상세히 좀 확장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이게 결국에 그런 힘이 지속화될 수 있으면 결국 아까 말한 IP라는 게 논의도 된다는 거죠. 게임이라는 것은 특히나 더 단순하게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직접 하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라는 것이 증폭시킬 가능성은 훨씬 더 다른 장르에 비해서 큰데, 또 게임만 갖고는 약한 부분이 있어. 어쨌든 스토리라인의 구조나 이런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고 디테일한 감정에 대한 표현 같은 것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결합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게임이 굉장히 오히려 그런 부분을 확장시켜줄 수도 있고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게임 내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유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게임 내에서 행위하고 바라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사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조금 앞으로 고민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e스포츠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e스포츠, 지금 스포츠 중계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고 스포츠 자체는 저작권이 없지만, 아시다시피 e스포츠는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있죠. 게임을 가지고 한, 게임이라는 저작권자 거를 가지고 사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잠깐 얘기 냈던 것 중에 하나, 그러면 e스포츠를 하고 있는 선수들과 그거를 열광하고 지지하기로는 팬층의 전체의 그림이 혹은 새로운 콘텐츠라고 2차적 정리를 얘기할 수 있으면, 과연 이거는 누구 거냐, 그냥 게임만 제공한 저작권자의 권리로만 다 인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팬들이라든가 소비자가 직접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모습은 그 저작권 같이 인정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엉뚱하게 갑자기 헷갈리는데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디지털 시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지금의 IP가 더 가려면 사실은 아까 팬심도 얘기하신 것처럼 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이제 사실 계속 만들어요. 그게 다른 팬들한테는 또 다른 콘텐츠로 작용을 해야 좀 더 확장성이라는 부분을 본다면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제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계속 조금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게이밍 문화가 되는 와중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근데 아까 그 와우를 천천히 이제 레벨업 하셨던 이유가 그 와우의 세계관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뭐 그것도 있고요. 내가 이제 4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일단 20대처럼 빨리 하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대부분 저도 사실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잘하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가 레벨을 올리려고 막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다 똑같이 가능한 천천히 가보자. 대신에 천천히 가면서 우리끼리 좀 놀면서 가자. 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실수도 하기도 하고 엉뚱한 던전 들어갔다가 엉뚱한 짓거리도 하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낄낄거리면서 좀 놀면서 좀 즐겁게 하자. 뭐 레벨을 꼭 우리가 뭐 만렙을 빨리 찍어야지 뭐 필요한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한 40, 50레벨 정도 갈 때까지는 굉장히 우리끼리 굉장히 즐기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게임에 대한 문화가 요즘 보면 이제 가끔 이렇게 게임하는 젊은 친구들이나 하는 사람 모습 보여주면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놀이도 진지하게 해야죠. 그게 또 재미도 없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놀이 문화의 하나인데 굉장히 너무 심각하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한국 사회는 게임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게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중독이라든가 질병 얘기도 오히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게임에 대한 과도하게 어떠한 기능과 역할과 효과를 너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지. 물론 예전에 진흥원에 있으면서 기능성 게임이라는 이름도 처음 만들기도 하고 게임의 긍정성에서 일부러 강조도 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뭐 게임이 굳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2시간 재밌게 잘 놀면 재밌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경험은 제가 예전에 즉석 복권하면서 사실은 조금 느꼈던 경험 중에 하나. 아주 옛날이지만 몇 명이서 이렇게 카페에 있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500원 가지고 즉석 복권 하나를 사왔는데 마침 그게 5,000원 당첨이 됐어요. 500원짜리 다시 10장을 받고 왔거든요. 낄낄거리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중에 또 하나가 5,000원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게 한 2-3번을 냈어요. 그랬더니 1시간을 우리끼리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재밌게 그냥 놀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복권이라는 거를 당첨 금액에 대해서 내가 따겠다고 하는 사행성 중심으로 보게 되면 즐거운 시간이 아닌 거죠. 맨 마지막에 끝나고 에이 1시간을 버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때우기 용으로 어떻게 했다 보니까 1시간을 그냥 500원으로 시작한 1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논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바라보고 내가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그 1시간이 나한테 버린 시간이 될 수 있고 1시간이 오히려 굉장히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사실 게임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는 굉장히 다양한 질문도 얘기들이 많이 있을 필요는 있는데 한국 사회는 너무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좁거나 너무 무겁게 자꾸 게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무겁게 하는 게 좋지 않고 무겁지만 않으면 즉석 복권도 문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저는 그렇게 즐겨온 경험이 좀 있어서 물론 이게 5억짜리 너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뭐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뭐 특히 이제 아까 그 와우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하셨던 그 40대 후반 아저씨들도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2차 창작물도 만드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지나고 나서 우리 그렇게 막 던전 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실수하고 놀았던 거를 녹화를 해놓을 걸 이런 생각을 나중에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보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랬을 텐데 하는 혹은 그때 그 얘기들 좀 잘 정리를 해놓고 사실은 그런 걸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내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볼 뻔했었는데 그럴 뻔했는데 이렇게 또 노땅 아저씨들이 게임을 이러고도 논더라 뭐 이런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년 네코제에서 얼굴을 한번 뵐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실무적으로 볼 때 IP가 좀 게임 업계에서 굉장히 지금 한 이슈구나 이거를 실감을 하는 게 작년까지는 사실 그 IP에 대한 그 법률 자문이 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유난히 IP 투자 계약서 좀 이렇게 검토해달라 아니면 뭐 샘플이 있느냐 뭐 그런 자문 신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 지금 IP가 굉장히 떠오르는 이슈구나 느끼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게임 업계에서 어떤 기존의 PC 게임으로 인지도가 많이 알려진 그런 캐릭터나 뭐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모바일 게임만 하면서 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은 게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려진 캐릭터를 접목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게임 시장에서는 IP가 참 한 이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정말 바쁘시겠네요. 지금 하고 계신 쪽이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 자꾸 이제 입에서 흩나오곤 하는데 디지털 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 여기 어떤 이곳은 그 미래부에서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의 어떤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뭐 ICT 특별법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법에 근거해서 미래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이나 뭐 불공정 그 피해 뭐 신고나 아니면 공정거래 교육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IP를 마구 가져다 쓰면은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해요. 네, 그러셔도 되고 일단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은 저작권위원회나 그쪽으로 신고하시는 게 더 저작권위원회가 또 있고 거기서 잘 안 해주면 행정협력지원센터.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여러 기업들이 IP로 가게 되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듣고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기업들이 너무 좀 사업을 쉽게 하려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다 IP도 스스로 만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가져다가 해서 이게 왜 어떤 변화에 어떤 그 계기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좀 사실 뭐 별도 토픽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갑자기 IP가 지금 지난 1, 2년 사이에 크게 됐는지 돈이죠. 더 강경한 답은 없을 것 같고요. 돈이 됩니다. 돈이 되는 게 이상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비용 이런 게 있지만 이제 몇 가지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더 강력한 IP들이 더 강력한 상위 기업들과 결합하면서 강력한 매출 창출을 하게 되니 중위권은 중위권의 IP와 결합해서 중위권의 개발비로 결합하게 되고 뭐 이런 트렌드가 계속 생기면서 그럼 또 하위권은 또 새로운 IP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아서 이런 그 전반적인 제가 현업에서 느끼는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 얘기 재밌는데요. 얘기 일단 근황부터 좀 듣고 저 일단 제가 뭐 게임 문화재단 사무국장이고 현업을 때려치고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IP 얘기를 하게 되면 제 본업이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좀 왜곡해서 듣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3년 전 창업한 지 3년이 됐고요. 실제 창업은 6년이 됐는데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융합이라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IP 관련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캐릭터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그 지적재산권을 IP로 놓고 그걸 디벨로퍼에서 게임 시장에 런칭하는 일을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뭐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써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백홈 다이어리라고 안드로이드 폰에 2010년도에 지금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구글 스토어에 한 480만 건 정도 광고 마케팅 없이 다운로드 됐었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의뢰를 받아서 오투잼 옛날에 PC 게임을 모바일 게임을 오투잼 아날로그로 만들어서 그것도 한 400만 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퇴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2D 횡스크롤 MMORPG를 만들어서 그 샤이닝 스토리라고 넷마블에서 런칭은 됐었는데요. 제가 끝까지 마무리 못했고 지금 그 팀은 이제 그 잔존해서 메이플 스토리 M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 팀들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잘하는 일이 어떤 IP를 그러니까 영역을 전환하든 업무를 전환하든 이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다른 자산들을 모바일화해서
모 회사는 이제 그 소셜 게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살짝 몰래 데이터 들어가 봤는데 최근 90일간 매출이 한 1억 2천 정도. 예, 물론 저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른 또 온라인 회사의 한 곳의 자산을 지금 중남미 시장에 런칭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새벽까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페루 리마 시간이 6시입니다. 그러니까 피크 타임인데 아침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온 상황인데 그것도 조금 터졌습니다. 터져서 이제 좀 새벽까지. 예. 그쪽에서 이제 잘 돼가지고. 근데 아까 재단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지? 예. 밤에는 뭐 너무 잘해요. 낮에는 이제 재단에 총력을 기울여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재단 사무국장으로 나왔지만, 예. 그 재단이 그렇게 봉급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예, 요건 오프로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계속 그래서 IP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는 제가 그 좀 비주류 또는 뭐 아웃사이더일 수는 있지만 저는 IP를 캐릭터로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한테 누가 디즈니 캐릭터를 의뢰 주셔서 뭐 개발을 의뢰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계신 생각 자체를 저는 다 IP로 보고 있고요. 내가 이런 캐릭터를 생각하는데 이거를 다이어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게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저는 IP의 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시장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 보시면 한국 IP 게임 사실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몇몇 게임 말고는. 근데 디즈니 게임 정말 많고요. 뭐 아니면 영화 애니메이션 정말 많고요. 오히려 제가 해외 시장 데이터 많이 분석하면서 느꼈던 건 저는 IP의 각도를 룰이라는 걸로 새롭게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택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탑쌓기 게임인데요. 이렇게 잘못 싸우면 잘려져 나오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게임 1000만 권이 이미 넘었고요. 캐첩이라는 프랑스 게임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전 세계 게임의 상위권 무료 게임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 정말 단순하고요. 저희 동전 쌓기 게임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게임에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가 나왔다면 되게 단순한 노래 IP를 결합시켜서 했다면 이거는 메이플 스토리 몰라도 그 룰을 알았기 때문에 IP를 디벨롭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IP라는 개발을 단순히 비주얼한 측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라는 측면 아주 이지한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기존의 한국 IP들도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정말 쉽게 진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전략을 가지고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IP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뭐 여기서 너무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영업 비밀이 노출될까봐 그렇긴 하지만 예. 조금만 이렇게 돌아보시면 디즈니 마블과 계약을 해 저는 이제 업계 입장이니까 좀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디즈니 마블과 계약해서 뭐 아니면 일본의 강담사랑 공간기동대를 계약해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볼륨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 한국의 그 디벨롭사들이 또는 뭐 VC들이 그렇게 개발에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제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그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뭐 시청률 52%를 자랑하고 막 그 IP가 영화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게임으로 만들어라 딱 얘기를 하면 다들 러닝게임을 생각을 하세요. 이거 슈퍼보드 타고 러닝게임 하면 되겠네? 근데 그 IP 홀더는 이게 왜 러닝게임 해야 돼? RPG 만들면 안 돼? 왜? RPG가 더 밸류가 있어 보이고 우리 IP 밸류로는 러닝게임은 너무 좀 저렴해 보여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어떤 IP와 개발의 매칭이 되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특정 IP를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건 무조건 이걸 만들어야 돼. 근데 저는 해외 시장을 들여다보니 아까 말씀드린 스택이나 다른 뭐 요즘 스네이크.io라고 요즘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여기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의 유사 게임들을 각색해서 새로운 IP를 펴서 그냥 내놓습니다.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논란조차 되지 않아요, 사실은. 벤치마킹. 벤치마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요즘 새로운 용어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기존에 됐던 게임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법률적으로 피해갈까까지 고민해서 게임을 각색해서 IP 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게임은 1000만 다운로드가 넘어가고 순위에 올라오고 심지어는 네트워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그 게임의 순위가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IP를 접근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주류라서요. 제가 네, 뭐 마블도 좋고 메이저 IP도 좋지만 가지고 계신 생각과 조금 가볍게 라이트하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IP를 글로벌화하거나 시장에 빠르게 진출시킬 수 있으신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 국내 인디 게임 개발사들의 그런 어떤 움직임은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IP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예, 그렇죠. 뭐 체스 같은 경우도 정말 IP인 거죠, 사실은. 누구나 쉽게 가르치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 있고, 뭐 체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모르실 거예요, 체커라는 게임. 그냥 이렇게 오델로처럼 뒤집는 체스 같은 게임인데 또 그것도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체커의 말이 조금 이쁜 우리나라에 뽀로로 말이 올라가 있다면 사실은 그게 IP와 어떤 그 룰을 접목한 새로운 시장 진출의 모델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 회사도 뭐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절대 반대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 해외에서 그게 돼? 죄송한데 이게 너무 셌나요? 아무튼 그거는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저도 IP 업계에 종사를 한다고 자신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대하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시면, 교수님 계시지만 한건지 같은데 지원사업 정말 많이, 저도 가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 심사위원조차도 관대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오히려 뭐 VR 나오면 뭐 대단한 IP에 좀 이렇게 화려한 거 죄송합니다. 화려한 게임이 좀 되면 좋지만 좀 간단한 거에 뭐가 연결되면, 그러니까 한국 게임 눈높이가 너무 높은데 그걸 글로벌하기에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IP의 폭이 상당히 넓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말씀인데 제가 갑자기 어깨에 대한 불만을 그러는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I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못하겠네요. 볼 수 있어. 그럼 충분히 우리 또 아까 뭐 여러 가지 상중하 이런 IP 말씀하셨는데 IP의 폭이 참 뭐 전방위로 다양하게 고려할 만한 부분이 많네요. 아까 또 우리 제기하셨던 말씀 중에 또 얘기 좀 더 나누고 싶은 게, 갑자기 왜 2016년, 15년 IP 붐이 불었는지, 박학선 선생님도 굉장히 이제 바빠지셨다고 하는데 이거 갑자기 왜 그런 건가요? 사실 뭐 다른 쪽에 있는 컨텐츠 가져다가 이쪽 게임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우리 옛날 리니지나 뭐 바람의 나라도 만화책에서 컨셉을 가져온 거고, 지금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IP가 이슈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그렇게 거기 주위에 돌게 됐는지, 요즘 뭐가 달라진 건가요? 옛날하고? 제가 짧게 제 입장에서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가지 입장인데요. 저 보긴 했는데 안 보고 하겠습니다. 그냥 디바이스가 빨리 퍼포먼스가 좋아졌고, 두 번째는 개발 엔진의 성능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는 되게 경량화한 IP가 경량화한 게임으로 돌 수밖에 없는 뭐 애니팡 수준의 게임들이었지만, 리니지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리니지가 갑자기 3매치 퍼즐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폰이 받쳐주고 엔진이 받쳐주고 또 장르적 특성이 RPG로 몰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뮤, 리니지, 메이플 같은 중대형 정말 메이저급 온라인에서 있었던 IP나 아니면 3D IP들을 더 빨리 포용하게 되니까 좀 더 그런 쪽에서 좀 확장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무래도 그 태생적으로 자생 구조가 약한 그 중소형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IP 쪽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결국 이제 모바일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기존에 모바일 이외에서 했었던 것들이 급격하게 들어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소 개발사들이 좀 더 쉽게 점프할 수 있는 도약대로서 IP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는 퍼포먼스.